네, 정치권 상황 살펴보는 여의도 사사건건. 오늘은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 이동학 전 민주당 청년 최고위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총선을 앞둔 여야 상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여당부터 살펴보죠. 자, 김병민 최고위원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자, 오늘 오후 늦게 김기현 대표하고 이뇨한 혁신위원장이 만난다는데 대통령과 당 지도부 오찬 모임 뒤 하루 만에 이루어지는 만남 아니겠습니까? 오늘 만남의 목적이랄까요? 좀 짚어주시죠. 이번 주에 이뇨한 혁신위원회가 제시했던 마지막 시안들이 이제 도래가 됐습니다. 혁신하는 지도부가 적극적으로 화답해달라 이렇게 이뇨한 위원장이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세간에 비치는 모습은 김기현 지도부에서 이뇨한 혁신위원회와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것처럼 많이들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총선을 치르는 국민의힘이 김기현 대표의 안정적인 체제와 함께 이뇨한 위원장이 제기하고 있는 혁신의 두 마리 토끼를 함께 잡아야 되는데 이게 충돌하게 된다면 결국 총선을 치르기 전 파국으로 치닫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과 우려가 컸었죠. 오늘 김기현 대표가 이뇨한 위원장을 만나서 국민들이 갖고 있는 국민의힘의 기대감을 다시금 살리기 위해서 혁신위의 안을 얼만큼 잘 넉넉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지에 대한 긍정적인 메시지를 좀 보내고 올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대통령의 의중이 실렸다고도 했었던 혁신위와 당 지도부가 이렇게 좀 봉합을 해서 가는 모습들, 그 야당에서 얘기했던 그런 혁신과는 거리가 좀 있어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혁신위가 들어와서 한 일이 무엇인가를 되살려 보면 사실 뭘 한 거지? 그동안 문제가 있었던 사람들을 통합이라고 하는 그런 말로 워딩으로 사실상 구제를 해주고 문제가 있었던 그 워딩이 있었던 사람들을 그대로 구제해주면서 통합이라고 하는 효과를 제대로 구현했느냐? 또 그것도 아니에요. 근데 원래 이 혁신위가 등장하면서 국민들께서 좀 기대하셨던 롤은 첫 번째는 국민의힘의 대통령의 의중이 너무나 많이 실리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철퇴를 가할 수 있을 거냐? 그리고 만약 그렇다 하더라도 국민의힘 지도부가 대통령의 지시에 그냥 다 따라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야 되는 것, 요거를 끊어내는 것이 혁신위원회의 어떤 롤이었는데 그 롤은 지금 이루어지지 못한 거죠. 그리고 심지어 어제 김기현 대표께서 대통령을 또 만나고 왔잖아요. 그리고 오늘 혁신위원장을 또 만나는 것에 도대체 대통령의 또 지시를 뭘 받고 와서 또 얘기를 하는 것인가? 이러한 의중을 또 남길 수가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혁신위원회에서 냈던 어떤 안과는 별개로 지금의 이 혁신의 모습은 전혀 보일 수가 없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좀 기대감이 전혀 이제 들지 않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병민 최고위원이 좀 반박하실 만한 내용들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일단은 뭐 윤심 논란을 가지고 민주당에서는 시종일관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이뇨한 위원장이 윤심만 바라보고 또 김기현 대표가 윤심만 바라보고 움직였다면 세간에서 국민의힘을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지도부와 혁신위가 충돌하는 갈등의 구도들이 노출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각자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가치와 판단에 따라서 움직이는 정당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뇨한 혁신위 같은 경우는 사실 김기현 대표가 전권을 주면서 강서 보궐선거 참패 이후에 어려웠던 당을 좀 이끌어 달라는 그런 혁신에 대한 주문들을 해준 겁니다. 근데 혁신이라는 건 기존에 있었던 상황들을 완전히 판이하게 바꿔내는 과정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안에 있었던 중간에 저항이나 불편한 심기들은 당연히 따라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물론 혁신위가 내놓고 있는 안들에 대해서 이게 하나하나 지금 현실화될 수 있겠냐라고 하는 문제들도 충분히 반박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지금은 개별적인 디테일을 논하기보단 총론적인 의미에서 이뇨한 혁신이 갖고 있는 혁신의 큰 틀과 방향에 국민의힘 지도부가 함께 간다는 메시지가 나와주게 된다면 결국 이 누군가의 제3자의 의견에 따라서 움직이는 당이 아니라 건강하게 토론과 조율을 통해서 국민의 민심에 나아가는 길에 이룰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만남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이제 관심인데요. 오늘 당에서 총선 출마 희망자들에게 공천 신청 서류에 불체포 특권 포기한다는 서명을 받기로 했다고 합니다. 특권을 포기하라는 혁신이 말에 부응해서 내린 결정이다 이런 설명도 있었고요. 김 대표가 혁신이 안건 일부를 뭐 수용하는 선에서 타결을 볼 거라는 관측이 나오는데 뭐 이걸 위한 뭐 사전 정지 작업으로 좀 봐도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혁신의 활동을
이른바 지도부가 좋은 혁신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혁신의 활동일 뿐 당과 무관하다 이렇게 가게 되면 있을 수 없는 일들이겠죠. 네. 그동안 지도부 입장에서도 혁신했던 좋은 안건들에 대해서 공천관리위원회의 권고할 내용들과 총선 기획단에서 다뤄야 될 문제들을 구분해서 하나하나 현실화시킨 적들이 있습니다. 예.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당무감사를 통한 하위 평가자들에 대한 컷오프를 혁신위원회는 한 20% 정도의 수준을 요구했는데 이것보다 훨씬 더 상회하는 비중을 가지고 내년 총선에서 더 강력한 컷오프를 진행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바가 있었죠. 네. 하지만 밖에 있는 국민들께서 바라보시기에는 다른 것들을 다 차치하고서라도 2호 혁신안으로 불리우는 희생에 관한 얘기들 뭔가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 기득권을 내려놓으면서 네.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의 분위기를 한껏 띄울 수 있는 격전지 출마에 대한 가능성들을 내비쳐야 되는데 왜 여기에는 한마디 아무도 응답이 없느냐가 핵심적인 쟁점이거든요. 네.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오늘 김기현 대표가 또 어떤 메시지를 낼지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일단 뭐 여러 언론에 관심을 끈 사안이 있었고 그 사안 말고도 여러 사안들이 있었는데 앞으로 그러면 그 많은 혁신안 내용 중에 일부를 좀 수용하는 그런 메시지가 또 나올 수도 있겠군요. 네, 이미 당 많이 지도부에서. 수용됐던 면들도 네. 있지만 거기에 덧붙여서 총선을 앞두고 추가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분명한 의지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방법론들까지 나오게 된다면 나름대로 혁신위원회에서도 지도부가 고심한 면에 대한 여기에 대한 평가들을 또 해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오늘 앞서 얘기했던 여당에서 총선 출마 희망자들에게 불체포 특권 포기한다는 서명을 받기로 했다는 뉴스 혹시 보셨습니까? 네네. 이거 어떻게, 저는 예,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거를 저는 고지고대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재명 대표나 혹은 사법 리스크 이런 것들 야당의 사법 리스크를 부각시키기 위한 여당의 어떻게 보면 기득권을 내려놓는 결정처럼 겉으로 보이고 싶어 하겠으나 사실상 이것을 인준하게 되면 나중에 검찰이 혹시라도 이 여당을 향할 경우 각자 의원 개개인을 향할 경우에 이 부분을 도대체 어떻게 할 거냐. 이건 포석이 굉장히 복잡하게 들어있는 겁니다. 네. 지금 이제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아마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괜찮은 사람들, 본인이 판단할 때 괜찮은 사람들을 공천하고자 하려고 할 텐데 그럴 때 만약에 자리를 비켜주지 않으면 그럼 이제 혁신이 불가능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이거는 하나를 걸어놓는 거다. 이게 야당에 대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 이 검찰력을 동원해서 여당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밖에 좀 보이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이 혁신안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국민들이 네. 이거를 동의를 하겠습니까? 네, 이런 부분에서 도대체 왜 이렇게 자꾸 논점 이탈된 혁신안들이 나오는가? 그것도 선별해서 받아들이는 순간 이것은 혁신을 안 하는 것과 똑같은 거거든요. 네. 김기현 대표가 어제 이제 대통령 오찬까지 지금 한 상황이고 오히려 그 김기현 체제가 더 이제 공고해진 것 같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그 현 체제로 가되 뭐 시간차를 두고 김기현 대표가 뭐 지역구 불출마를 선언하는 뭐 그림 그런 시나리오도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 김기현 체제로 계속 간다고 한다면 이게 총선이 뭐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길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가 당내에서도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장점과 단점이 다 있다고 봅니다. 만약 이제 세간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지도부가 붕괴되면 비상대책위원회로 가게 될 텐데 제가 2020년 총선 이후로 이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에서 비상대책위원만 2번을 해봤습니다. 네. 비대위를 2번 동안 하면서 느꼈던 건 정말 당이 위기 상황이 왔을 때 그 위기를 끄집어내기 위한 비상한 시기의 활동들을 하게 되는 경우입니다만은 여기에는 상당한 위험들과 모험들도 같이 뒤따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결국 전당대회를 통해 선출된 권력이 아니기 때문에 한시적인 면이라고 하는 측면들이 있을 거고 거기서 작은 문제들이 촉발되거나 갈등이 나타나게 됐을 때 당내 구성원들로부터 공격이 들어온다면 이거를 다 막아서서 정리하기까지의 통합된 리더십을 행사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만약 김기현 체제가 붕괴되고 나서 또 다른 100% 확실한 방식의 대안과 그런 총선을 치를 수 있는 모습들이 구성돼 있다면 그런 목소리가 나올 수도 있겠으나 예. 지금은 적어도 전당대회를 통해서 치른 김기현 지도부가 안정적인 바탕을 깔아주고 인요한 위원장처럼 혁신을 추동하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더 크게 받아들이면서 예. 새로운 인물들을 영입하는 다양성들을 확보하는 일들이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근데 지금 김기현 지도부가 인요한 혁신이랑 뭔가 갈등과 다툼이 있는 구도처럼 비춰지면서 예. 수도권 선거를 치르려는 의지가 있는 거야? 라고 하는 세간의 걱정과 우려가 커지게 된 게 가장 큰 문제거든요. 이 불신을 제거하는 게 더 늦춰져서는 안 된다 생각하고 그래서 오늘 김기현 대표가 인요한 위원장을 만났을 때
이런 세간의 불신을 완전히 다 내려놓을 수 있을 정도의 강력한 메시지가 꼭 필요한 시점이라는 얘기 드립니다. 오늘 뭐 저녁쯤에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당에 나올 메시지, 향후 여당의 어떤 그 지도부의 행보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동환. 글쎄요, 저는 뭐 이게 봉합이 된다 하더라도 국민들께서 애초에 원했던 게 그런 이 정치 쇼를 보고 싶었던 건 아니었거든요. 이뇨한 위원장께서 얘기하셨던 게 우유 마실래? 매 맞고 우유 마실래 이거였거든요. 근데 지금 매 맞을 어떤 각오나 이런 것들이 지금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김기현 대표는 본인이 공천권을 행사하고 싶은 것이고 당원들에 의해서 어쨌든 뽑혔으니까 그 정당성을 가지고 계속 하는데 이뇨한 위원장이 어떻게 보면 이게 윤심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공격하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측면에서 약간 마음이 좀 아리송한 면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측면들을 제대로 지금 파악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실제 본인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실상 우왕좌왕하고 있는 꼴로 보여요. 근데 그런 상태에서 지금 김병민 최고 말씀하신 대로 수도권에서 출마하려고 하는 국민의힘의 후보들은 사실은 이건 자신의 본인의 정치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잖아요. 네. 본인이 후보로 선거를 뛴다 하더라도 당선될 가능성이 없으면 이거 나서보나 마나한 일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인생을 걸고 자기의 재산과 시간과 뭐 여러 가지 이제 능력을 가지고 출마를 하는 건데 당선될 가능성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게 국민의힘에서 과연 그 기회가 이 도전해볼 만한 기회가 있는 겁니까?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러면 수도권에서 나갈 후보자들이 점점 줄어드는 상황에서는 전체적으로 국가 전체에서 이번 총선에서는 국민의힘이 좋은 성적을 얻기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럼 대통령이 하시고 싶은 것도 당연히 여당에서 뒷받침하기 어려울 거고 그러한 것들이 지금 현존하는 걱정으로 지금 가득 들어차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결말을 지을지는 좀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오찬 회동을 보고 이뇨한 혁신위와 김기현 대표가 이 충돌이 표출되어 오긴 했으나 대통령실과 당 지도부 사이는 좋았다. 실상은 쭉 한 방향으로 같이 왔었다는 해석과 혁신위 요구에 당 지도부가 꿈쩍하지 않았고 그러다가 봉합하는 모양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당 장악력이 예전만 못해진 거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퇴임한 강승규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의 발언을 들어봐도 이 당정 간의 역학관계, 물밑에서는 과연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궁금증은 풀리지 않는데 들어보시죠. 김기현 대표 체제 그리고 또 우리 이뇨한 혁신위원장 등이 갈등을 빚고 있다 하더라도 또 그게 갈등의 소지로 보인다 하더라도 결국은 한 길로 가고 그것이 혁신위를 출발한 목적을 달성하는 쪽으로 가지 않겠나. 대통령께서도 그걸 바라실 겁니다. 혁신위원장이 혁신을 주장하는 톤이 국민들의 목소리에 더 가까이 있다고 보는 것이 저는 지금 저희들이 상식적이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김채구 의원님, 예. 혁신위가 출범한 초반에 그 여론조사에서 이뇨한 혁신위원장에 대한 어떤 긍정평가가 김기현 대표보다 좀 높게 나온 게 있었잖아요. 그 내용도 좀 거론한 것 같은데 그 양측이 뭐 봉합을 해 가더라도 결국 이 혁신위가 제시한 방향이 맞지 않느냐 뭐 이런 취지의 말을 한 것 같아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오늘 나온 뭐 한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중진 불출마에 대한 부분들 여러 가지 험지 출마 등에 대해서도 높은 여론 평가가 나왔던 것을 봤습니다. 네. 많은 국민들은 총선을 앞두고 새로운 변화를 갈망하죠. 지난 정치 국회에 대한 불신은 여야를 막론하고 심각하게 쌓여 있을 거고 21대 국회를 한번 곰곰이 돌아보면 우리 사회가 당면에 있는 심각한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가 박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물론 지역구에 대한 관리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 지역을 위해서 했던 여러 가지 역할과 일들이 있겠습니다만 총체적인 불신의 대상이 됐던 것도 여기에 대해서 피해갈 수 없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뇨한 혁신위원회가 그런 국민적 눈높이를 바탕으로 서울 수도권 등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더 분연히 나아갈 수 있는 해법과 길들을 제시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화답한 인사가 애석하게도 당에 있는 사람이 아닌 내각에 있는 원희룡 장관이 먼저 첫 번째 화답을 했고요. 네. 아직 국민의힘이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인재 영입을 통해서 밖에 모셔오겠다는 이수정 교수가 꽃가마를 타고 비례대표나 좋은 자리에 가겠다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에는 어렵고 힘든 지역인 수원을 희망하면서 이런 데서 정치 변화를 바꿔나가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통상적으로 내년 총선에서 새로운 기대와 희망을 갖고 있는 유권자라면 내 기득권을 지키겠다고 하는 정치인과 어렵고 힘들지만 여기에 도전해서 새로운 변화를 추동하겠다는 정치인 중에 누구에게
마음이 쏠리고 손이 가겠습니까? 선거는 결국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과정이기 때문에 아무리 논리적으로 생각하려고 해도 감정을 이겨낼 수는 없다고 저는 판단하는데요. 네. 국민의힘은 집권당이고 가진 게 많은 정당입니다. 가진 게 많을수록 내려놓는 게 많을 때 감동을 줄 수 있고요. 거기에 대한 얘기를 이뉴한 위원장과 혁신이가 제시한 만큼 거기에 대한 총체적인 방향에 맞춰가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그래서 계속 드리는 겁니다. 국민이 감동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뭐 가야 된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동학 그 최고위원께서도 전 최고위원께서도 지금 그 민주당에서도 뭔가 인재 영입 작업도 좀 이루어지고 있고 발표도 뭐 다음 주부터인가요? 뭐 한두 명씩 한다고 지금 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제 네. 여당이라고 하는 것은 네. 그동안 보면 어쨌든 대통령의 어떤 이 집행력 아래 건강한 당정 관계라고 할 때의 그 목소리를 국민들께서 보시지 못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의 기대를 앞으로 여당이 앞으로 변해가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을 기대하고 계신 것이고 지금 이제 오늘 오후에 이 두 분께서 만나셔가지고 어떤 안을 갖고 나올지 그거에 따라서 사실 다른데 국민들께서 지켜보셔야 될 포인트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게 실제로 중진 불출마라고 하는 거대한 이 혁신안을 던졌는데 이것을 김기현 지도부가 정확하게 수용을 해서 국민들께 이거를 선언할지 아니면 그 중간만 할지 이런 거는 이 봉합이라고 하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받을지 말지가 이제 남아 있는 것이고 그 포인트를 국민들께서 좀 지켜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말씀하신 대로 수도권 뭐 총선 전반적으로 국정 역량을 어떻게 확 바꿀 거냐 이것은 당연히 인물을 얼마나 교체하는가에 따라 달려 있어요. 네. 그런데 지금 수도권에 인물 몇 있지도 않잖아요. 그러면 주로 영남에서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고 그런 차원에서 영남에서 어느 정도 비껴줘야 되는데 지금은 뭐 하태경 의원 부산에서 삼선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누가 봐도 비윤이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 자리를 계속 고수하고 있다면 나중에 되게 안 좋은 모양새로 쫓겨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먼저 시선도 움직였다? 그래서 먼저 네. 움직인 거잖아요. 그리고 태영호 의원도 지금 사실은 그러한 흐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또 먼저 움직인 것이고 그래서 이러한 상황 속에 총체적으로 찔끔찔끔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상 안 하는 이만 못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번에 만약에 김기현 대표가 이 간담회를 하고 나와서 네. 모든 혁신안을 다 끌어안아서 온몸으로 다 받겠다. 이거를 이행하는데 이 당대표의 모든 권한을 다 활용하겠다라고 하면 상당히 센세이션한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을 국민들께서 기대하실 텐데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 인물인지 아닌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대통령실이 단행한 개각과 맞물려서 이 총선에 나갈 인사들이 어느 지역으로 갈지, 총선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먼저 연말 연초 원포인트 개각설이 나오고 있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오늘 국민의힘 정책의원총회에 참석해서 또다시 눈길을 끌었는데 잠시 영상 보겠습니다. 제가 뭐 특별히 다른 말씀을 드릴 게 있으면 뭐 좀 추가적인 답을 드리겠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드렸던 말씀에서 제가 뭐 특별히 더 드릴 말씀이 없네요.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중요한 정책을 정부와 여당이 함께 논의하는 것은 통상적인 직무 수행입니다. 아마 다른 장관들도 이렇게 설명한 전례가 많이 있을 겁니다. 자, 김병민 최고위원님. 네. 한동훈 장관이 그동안 이제 총선에서 당의 간판으로 활약할 거라는 그런 기대는 많이 높여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거치 문제에 좀 관심 쏠리는 것 같아요. 네, 네. 언론의 주목도가 워낙이나 높죠. 어디를 가든지 간에 거기에 대한 정책적 의미보다는 정치적 의미를 더 많이 해석하기도 합니다. 오늘 있었던 정책의총은 한동훈 장관이 오랫동안 얘기했던 이민청에 관련된 얘기들입니다. 네. 대한민국의 저출산 문제가 워낙이나 심각하고 인구 문제에 대한 위기는 여야를 막론하고 해왔던 일들이고요. 여기에 대한 이 정책적 내용들을 바탕으로 의원총회에 갔지만 결국 한동훈 장관은 그래서 언제 나오는 거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쏠리게 되죠. 일부러 한동훈 장관을 띄우기 위해서 다른 장관들과 차별을 뒀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네. 장관이 그 직을 그만두고 나오기 위해서는 후임 장관이 지명이 될 것 아닙니까? 애당초 한동훈 장관의 후임 장관으로 거론됐던 인사가 오늘 이제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로 또 지명이 되었던 상황이기도 예. 하기 때문에 아마 후임 장관에 대한 적절한 인사가 정리되는 순간 한동훈 장관은 결국 정치권으로 소환돼 나올 수밖에 없을 거라 보고요. 예. 내년 총선에서 한동훈 장관이 총선에 출마하게 된다면 그야말로 국민의힘 전체를 한번 들었다 놨다 할 수 있는 중요한 그런 스타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어떤 위치에서건 큰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동학 전 최고위원님, 그 원포인트 개각설 관련해서 야권에서는
뭐 특별 대우 아니냐, 뭐 이런 뭐 비판 아닌 비판도 하고 있는데 어떤 뭐 전략이 담겨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네, 그렇죠. 아무래도 이게 어떻게 보면 뭉터기로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거기에 그냥 얹어서 그냥 같이 나오게 되는 순간으로 되게 되면 사실상 활용할 수 있는 카드를 여당 입장에서는 좀 못 사용하게 되는 것이니까 따로 이제 키워서 볼륨을 좀 키우려고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 대목에서 지금 이 스타 장관들을 출마시키겠다라고 하는 이제 방침에 의해서 지금 이제 물러나고 개각을 하게 되는데 실제로 국민들께서 보시는 지점은 이 장관들이 일을 잘했나? 이런 것들 보시게 될 것 같아요. 원희룡 장관만 하더라도요. 지금 이 양평 뭐 영부인 땅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이제 대처했었던 것들, 그리고 최근에 전세 사기 사건이 계속해서 터지고 있어요. 이러한 부분에서 전수조사를 하겠다라고 하기도 했고, 특별법도 연내에 통과시켜야 되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이런 것들은 거의 손을 놓은 상태란 말이죠. 그리고 다른 장관들도 보게 되면 뭐 중기부 장관, 이용 장관 마찬가지지만 실제로 우리나라 중소기업들 지금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는 측면들이 굉장히 크거든요. 거기에 정책적으로 뭘 준비했지? 이런 게 들고, 박민식 장관은 불과 지금 뭐 5개월 됐습니까? 7개월 됐습니까? 지금 이런 상태에서 바로 또 총선을 나간다고 하면 끊임없이 그동안 홍범도 장군 논란 일으키면서 사실상 뭐 보훈부가 어떻게 제대로 된 자리 잡는 데 기여를 했는지 그것도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어떻게 보면 무능한 스타성을 가진 분들이 이 내각을 떠나게 되면서 무능함을 여당으로 지금 치우는 거 아니냐, 이러한 시각으로 국민들께서 충분히 보실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한동훈 장관 역시도 정말 국민들께서 그동안에 인사 실패했던 것들 다 그 키포인트에 한동훈 장관이 서 있었던 거 아닙니까? 정부에서 인사 내각 이런 것들 전부 다 관리를 했었는데 그러한 부분에서 예를 들면 학폭 문제랄지 이런 것들 다 걸러지지도 않았고, 인사 검증 책임을 말씀하시는 그렇죠. 그런 것에 대해서도 본인의 책임이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지도 않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로 국민들께서는 따져볼 수밖에 없는 문제다, 이렇게 봅니다. 네, 민주당도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두 분 나오셨으니까 두 분께도 여쭤보고 싶은데, 최근 그 이재명 대표를 직격하고 있는 이낙연 전 대표, 가능성은 뭐 현재로서는 높아 보이진 않습니다만 신당 창당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본인도 부정하지 않고 있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처럼 민주당이 김대중 노무현 정신을 퇴색시키고 오히려 이재명 정신을 높게 추앙하는 이재명 정당의 길을 나아가게 된다면 결국은 다른 선택지를 갈 수밖에 없는 분들이 많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얼마 전에도 이제 연동형 병립형에 대한 선거제도 논란이 민주당의 뜨거운 쟁점이었는데 이재명 대표의 선택은 점점 더 분명해지거든요. 얼마 전에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폼나게 지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이냐. 이게 전적으로 노무현 정신과 배척되는 상황들이죠. 원칙 있는 패배에 대한 부분들, 원칙 있는 패배가 원칙 없는 승리보다 오히려 낫다라고 얘기했던 게 바로 노무현 정신의 요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가 끌고 가고 있는 민주당의 모습과 사뭇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낙연 전 대표 입장에서는 민주당 내에서의 지지 세력이라든지 존재감이 과거에 있었던 총리 시절과는 사뭇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만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점점 커져나가는 상태 속에서 당내 민주주의가 퇴색된다라고 하는 신호가 더 강하게 오게 된다면 적어도 그 반대되는 세력이 90전 역할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밖에는 금태섭 의원을 비롯한 김종인 위원장 등 제3지대에서의 신당을 추동하는 세력들이 점점 모여지고 있으니 그쪽으로 향하게 되는 발걸음이 조금씩 빨라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재점화되는 상황에서 이낙연 전 대표의 발언 수위도 높아지고 있는데, 이낙연 전 대표가 자신의 출당을 요청하는 민주당 권리당원 청원을 두고 당에서 몰아내면 받아야지 어떻게 하겠나라고 발언했습니다. 그 강성 지지층의 어떤 비난이랄까요? 여기서도 물러서지 않고 이재명 대표에게 공을 넘기는 모습인데, 그런데 어제 이 출당 청원 게시글이 삭제됐습니다. 지도부 결정인 거로 알려져 있는데 2만 명이 넘는 상황까지 이제 언론에 보도가 됐었는데 좀 이렇게 더 가면 안 되겠다 싶었던 걸까요? 네, 지금 이제 총선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지만 민주당 역시도 혁신과 통합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대전제를 제대로 실현해내지 못하면 예. 분열이 되는 거거든요. 분열이 되는 순간 가운데로의 확장도 불가능해질 뿐만 아니라 내부의 진지가 무너지게 되는 결과가 초래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총선을 패배하는 결과를 맞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예. 그래서 그거를 당연히 줄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인데 이낙연 대표의 경우는 어떻게 보면 호남에서 전남지사도 하셨고 총리도 하셨고 예. 그리고 이제 대선 주자로서 같이 경선 이 선거를 같이 하기도 했는데 그러한 지점에 상징성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사실상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은 이해한다 치더라도 혹여나 당을 탈당하게 될 경우에는 그것은 민주당의 입장으로서는 달가운 상황은 아닐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민주당은 끊임없이 확장을 해야 되는 것이고 당연히 안에 있는 식구들을 잘 보살피는 것이 필요한데 그러한 차원에서 지도부가 그 역할을 한 것이고 5만 명까지 가게 되면 이거 답변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상황까지는 만들지 않고 네. 실제 잘 봉합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좀 기울이는 제스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청원 글이 삭제되기 전에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누구나 다양한 의견을 표명할 수 있어야 된다. 배제의 정치가 아니라 통합과 단결의 정치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 두 사람의 어떤 극적인 화해라든가 이런 모습들이 연출될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십니까? 네, 저는 네. 그렇게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예. 믿고요. 이재명 대표께서는 어쨌든 다음에도 대통령을 하셔야 될 분 아닙니까? 분열하고 단절돼서는 대통령으로 가는 길이 점점 더 멀어질 뿐이에요. 나로부터 멀리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럴 겁니다. 그리고 설사 분열에 의해서 어쨌든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처럼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하겠다고 한 연금개혁, 교육개혁, 노동개혁 이런 것들 던져도 사실상 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무능한 정치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대한민국에 어떤 켜켜이 쌓여있는 이런 문제들, 과제들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민주당의 그물은 더욱더 넓게 쳐야 되고 그 민주당이 국민들의 쌓여있는 구조적인 문제들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더 많은 사람들을 당연히 품어야 된다는 그런 대전제가 있는 겁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재명 대표께서 어제 내신 메시지는 정말 잘 던졌다라는 생각이고 이 당원 게시판에 올라온 것도 잘 삭제했다. 그리고 이제는 좀 더 적극적인 모습을 좀 취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직접 전화도 하시고 네. 만나시고 또 사우나도 가시고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허심탄회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서로의 불만이 무엇인지 민주당이 향후 어떤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될지 그런 좋은 건강한 정당을 만들어서 그 정당이 국민들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지까지 그런 것들이 보여질 때 국민들께서 민주당을 다시 사랑해 주실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저는 그런 것들이 네. 안 되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가겠죠. 김병민 최고위원은 그 통합과 단결의 정치가 필요하다고 한 이재명 대표의 메시지 얼마나 진정성이 있다고 보셨습니까? 그 정치가 진즉에 구현이 됐다면 이상민 의원이 탈당하는 일은 없었을 거라고 봅니다. 당내에서 이상민 의원을 비롯한 많은 비명계 의원들에 대해서 수박이라고 하는 해괴한 용어들을 써가기도 하고 네. 또 정말 모욕적인 말들을 많이 쏟아내기도 했죠. 가장 대표적으로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던 그 순간 그 이후로 민주당의 수석 최고위원 이재명 대표와 가장 가깝다고 알려진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는 가결파 의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외상값 반드시 갚아내겠다. 네. 이런 얘기들까지 억없이 쏟아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다양성에 대한 존중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 아닙니까? 우리가 폭력에 대한 정치도 언어폭력이라는 게 가능할 텐데요. 가해자와 피해자가 다 함께 공존하는 세상을 만들겠다. 다 함께 통합하는 세상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메시지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있는 일에 대한 엄격한 정리가 반드시 민주당에 필요했을 텐데 이른바 윤리심판원이 낮잠 자는 상황들을 만들었던 것도 이재명 대표고 이렇게 특정한 정치인들이 한쪽으로 내몰리게 만든 것도 이재명 대표이기 때문에 선거를 앞두고 당이 분열되는 상황에서 저 같은 메시지를 내는 일들에 대한 진정성은 쉽게 평가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이낙연 전 대표 등이 당 지도부를 비판할 때 이 명분이 크게 이 팬덤 정치라고 하죠. 그거하고 이제 선거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김부겸 전 총리에 이어서 이 손학규 전 대표도 병립형 회기는 거대한 후퇴라며 선거제 개편을 두고 이재명 대표의 결단을 요구했습니다. 지금 당내에서도 병립형이냐 준연동형이냐를 두고 그 의견이 팽팽히 지금 갈리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이동학 전 최고께 여쭤보겠습니다. 이 선거제 문제도 그 향후 그 갈등의 어떤 새로운 뇌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네, 그럴 수밖에 네. 없는 게 그동안 민주당이 해왔던 약속이 있었고 그다음에 정치개혁 아젠다는 민주당이 꾸준히 끌고 왔었던 이슈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던졌는데 우리가 이걸 하지 않겠다고 다시 걷어들이면 다음번에 정치개혁 아젠다를 던지기가 상당히 멋쩍은 상황이 될 수가 있잖아요. 예. 그 신뢰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 약속을 지키는 차원에서의 신뢰 이게 있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이건 국민의힘에도 좀 호소드리고 싶은 내용인데 네. 우리 정치가 계속해서 양당의 극단주의적인 어떤 행태로 계속해서 가서 본인들이 해결하고 싶은 게 있어도 해결하지 못하고 진흙 던지게 하고 끝나는 수준으로 기득권만 유지되고 국민들의 삶은 나아지는 결정을 못한단 말입니다. 이 상황을 또다시 병립형으로 돌려서 양당제가 확고히 오히려 더 구축되는 방식으로 이 선거제도를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 지점에서 다시 한번 좀 호소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3당, 제4당이 좀 나와서 양당이 골목상권 침투하지 않고 제3의 목소리, 제4의 목소리들이 좀 나와서 중재자들이 있으면 아무래도 양당끼리 감정이 틀어져 있으면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는데 제3당, 제4당의 어떤 중간 완충지대가 있다면 그러한 결정들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처럼 아무런 결정도 하지 못하는 상태로 선거 제도를 또다시 그쪽으로 회귀시켜서 끌고 간다라고 하는 건 국민들한테 이건 정치인으로서 못할 짓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점들을 좀 더 개선하는 형태로 우리가 논의를 해야지 예. 다시 돌아가는 형태로 가서는 안 된다. 마지막 호소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그 이동학 전 최고가 뭐 호소한다고까지 말씀을 네. 하셨는데 그 극단적인 정쟁은 점점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민주당한테 해주고 싶은 말씀 없습니까? 일단 민주당 내에서 네. 입장 정리가 좀 필요한 것 같은데 이동학 전 최고 같은 경우는 시종일관 같은 논리를 설파해왔고 지금도 이런 다당제의 필요성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 목소리가 주된 진정성 있는 목소리라면 정치적인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있을 텐데요. 예. 이러한 목적을 바탕으로 준연동형 비례제도 선거제도를 개편해 놓고 위성 정당을 만들면서 본인들의 말과 행동이 다르겠던 게 민주당의 현실인 거죠. 그리고 나서 지금은 다시 병립형으로 가겠다는 게 민주당 지도부의 입장 아니겠습니까? 국민의힘이 바라볼 때는 대통령제 국가 속에서 다당제로 다양한 정당들이 출연하게 됐을 때 그 정당이 온전하게 제 역할을 하기에 부족함이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지난날 20대 국회에서 나타났던 수많은 제3당들이 있었는데 선거의 시작과 마지막 끝났을 때 그 정당들이 온전한 모습으로 남아있는지 21대 국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시작됐던 정당의 모습과 예. 마지막 끝나는 순간 결국은 이합 집산을 통해서 또 다른 정당으로 흡수되거나 통합되면서 다른 이해관계를 가져가는 게 선거 때 했던 약속과 선거 이후의 모습들이 다 다르게 나타나거든요. 아마 연동형 비례대표를 통해서 다당제를 추동하겠다는 건 결국은 대한민국의 국가 권력을 내각제로 같이 가겠다는 개헌의 논의랑 맞물려 있을 겁니다. 이런 얘기들이 앞으로 많이 진행이 될 것 같은데 건강한 논의들이 조금 솔직한 담론을 통해서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그리고 선거제도 개편만큼은 여야 간 합의로 진행됐던 과거의 관행들과 전례들을 철저하게 무시하면서 갔던 민주당의 지난 과거를 좀 돌아보고 이번 22대 국회를 바라보고 있는 지점에서는 솔직한 협의가 정치권 국회 내에서 진행되길 바랍니다. 네, 선거제 문제는 바로 이어지는 코너에서 뭐 자세히 짚어보는 걸로 하고요. 그 두 분과의 말씀은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 이동학 전 민주당 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